최근 4개월 동안 고창군에서 금지 약품을 사용한 장어 양식장이 2군데나 적발됐습니다. 잇따른 먹거리 사고 발생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정읍시가 지난해 삭감됐던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민단체가 소싸움 예산을 잦은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실 지역에 입주한 오염 토양 정화 업체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현행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김제시 황산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3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임실 지역에 입주한 오염 토양 정화업체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질 오염 우려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측에서는 시설 내부에서 정화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염 우려가 없다고 밝혔는데 자연재해 발생 시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군의 심대영 의장은 임실군 지역에 입주한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대해 수질오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입주한 지역 인근에 상수원인 옥정호가 자리하고 있어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등 발생해서는 안 될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었다가 주민들의 불합리성 때문에 해제된 지가 몇 년 안 됐고요. 굉장히 이제 그런 식수 관련해서의 위험성도 있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오염원 유임시, 물론 이제 대표께서도 선의를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셔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임실군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 측에서는 모든 작업이 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질오염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오염물질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군 의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염토양은 반입 과정에서 바로 그 시설장 내부로 들어가고요. 들어간 후에 정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밖으로 반출되지 않고 내부에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실 필요가 또 없고, 그러니까 혹시 발생해서 공장이 침수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 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거죠. 임실군 신덕면에 들어선 토양정화업체는 광주시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반출된 오염토사 260톤을 들여와 정화 작업을 벌이면서 임실 군민들의 온성을 사고 있습니다. 오염토양 정화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질오염 공방은 오는 2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7시 20분 CJ 헬로 전북방송 이슈토크에서 방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 정읍시가 지난해 삭감됐던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읍시민단체가 소싸움 예산을 잦은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동물학대 소싸움장 도박장 건립 반대 정읍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를 규탄했습니다. 정읍시민행동은 지난해 정읍시의회가 삭감한 소싸움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다시 편성돼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탈락 보상금 3,360만 원이 대회 출전 수당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재편성됐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시민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청회를 한다거나 하는 노력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읍시민과 정읍시의회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읍시민행동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멈추고 추경에 반영한 소싸움 예산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관련 예산을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예산안과 추경안 편성에서 소싸움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만 반영했다며 아쉬움을 호소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소싸움 관련 예산을 자진해서 철회하고요. 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유진섭 정읍시장은 후보시절 밝혔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다시 반영된 소싸움대회 관련 예산은 모두 1억 1,360만 원. 한 번 삭감했던 예산을 정읍시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4개월 동안 고창군에서 금지 약품을 사용한 장어 양식장이 2군데나 적발됐는데요. 두 금지 약품 모두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암까지 발생할 정도로 유독한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이따른 먹거리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고창의 한 장어 양식장에서 금지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발견돼 식품 안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데요. 먼저 계속해서 발생하는 먹거리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안 쓸 거 저기 써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짓 거려면은 그게 좀 문제가 많아지. 그게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먹는 사람도 안 먹어버려요 지금. 옛날에는 먹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먹질 않아. 그렇게 하면은 여기만 안 먹는 게잖아. 전국적으로 안 먹어버린다니까. 먼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도 안 먹어버리잖아. 장어가 적이 돼버리니까. 이게 그거 한 번 했으면은 허든 짓도 안 하는데 또 그런 짓을 또 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서 장사를 해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팔아먹으면 써가니 사람께 해로운 거를 하면 안 되지. 자기 유율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더 강화돼야 되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고창 좋은 거 먹어야지. 약품 처리한 거 먹으면 쓰겠어. 일부 시민들은 지역 특산품인 장어에 대해서 고창군이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에서 강력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이렇게 믿음을 줘야만이 우리도 그걸 많이 먹을 거고 객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먹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줌으로써. 이왕이면 이렇게가 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어가 나빠졌으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렇게 많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 좋게 좀 이렇게 군에서 좀 나서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먹는 거에 그렇게 장난 아닌 장난을 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그걸로 인해서 고창군이 장어로 굉장히 유명하고 고창하면 장어인데 이런 거 정말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 군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창하면은 거기에 나쁜 약 쓰는 장어 파는 곳 이렇게 인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거는 최대한 철저하게 좀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그런 결과들을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4개월 동안 고창군에서만 2번의 금지 약품 사용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해 고창군이 확실한 대안을 내놓기를 원하는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제시 황산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지난 18일 오후 7시쯤 발생해 샌드위치 패널 한 동을 태운 뒤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집진 설비 내 필터 300여 개가 소실되며 약 3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축산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면과 전주 남정동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 업체는 모두 26곳으로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관리 기준 위반 등 적발된 업체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가축 분뇨와 퇴비 등 방치 여부와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 농경지 살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악취 발생이 심한 사업장은 배출구와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은 시군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처분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7개 시군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3만 6천여 톤을 오는 2021년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불법 폐기물은 모두 3만 6,280톤으로 완주가 16.7톤으로 가장 많고 김제 2.9톤, 정음 0.4톤, 남원 0.4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14,000여 톤을 처리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환경청 등과 공조해 불법 폐기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용궁마을 산수유꽃 축제가 오늘 23일 남원시 주천면 용궁마을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에서는 해발 1000m의 지리산 영재봉 기슭에 자리한 용궁마을을 노랗게 물들인 산수유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용궁마을에는 수령 50년 이상 된 산수유나무 수백 그루가 돌담길과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산수유꽃 돌담길 걷기와 소원 리본 달기, 가족 동요제, 사물놀이 등의 행사도 진행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한데 노란 산수유꽃을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가족들이랑 다음에 한번 꼭 다시 와보고 싶어요. 정상섭 정읍시 의회 의원이 시립박물관을 생활사 박물관으로 확장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시립박물관이 많은 일을 했지만 콘텐츠가 빈약한 아쉬움이 있다며 차별화된 유물 등을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립박물관의 문학실과 농악실의 전시는 개괄적 기능만 남기고 전문적인 기능은 향후 세워질 문학관과 우도농악 전수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콘텐츠 부족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비록 역사적 사료 가치는 좀 낮아도 정읍에 이런 유물이 있었어라고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유물과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과 고흥 군청사립 박물관처럼 정읍시립박물관도 특화된 정읍생활사의 전시와 체험을 통해 김중희 정읍시 의회 의원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직 447명 가운데 환경관리원과 국도비 전환직, 공공부문 전환직 등으로 구분돼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직 임금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호봉제로 전환하고 비슷한 업무를 가진 사람은 동일한 임금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읍시는 일반 실무원, 일반 현업원, 특수현업원으로 구분돼 3개의 직종을 전주시나 익산시처럼 2개의 직종으로 구분하여 업무 구분이 모호한 직종은 없애고 통합할 직종은 통합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김제시가 김제 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1919년 3월 20일 금산면 원평장터에서 일어났었던 김제 지역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문 낭독과 감사패 증정, 3.1절 노래 재창과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원평장터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에 농민들이 직접 원평장날에 원평 장군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저희는 그 정신을 본받아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사료를 더 열심히 꾸준히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기업체들이 벌금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서남권 상공회의소는 최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생경쟁 원탁회의에서 기업체 벌금 부과 개선과 4대 보험료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전북 서남 상공회의소 김저구 회장은 새만금 환경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검찰 등에서 단속을 벌이면서 기업 관계자들이 삼중고의 중압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적발 위주에서 지도 계몽 위주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전북 지역에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공인들에 한해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제시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13일까지 김제시 사회적 경제조직과 비영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참여 기관을 수요 조사한 결과 9개 기관에서 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자격으로는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지원 접수는 오는 25일까지며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 담당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임실경찰서는 주민들의 생활 주변 악성 폭력 범죄들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킬 방침입니다. 임실경찰서는 오는 5월 2일까지 시민 협력을 통한 악성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교통시설과 병원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악성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경찰은 병원과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에 익명의 신고함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신고를 높일 계획입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강소농 육성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쌀 가격 하락과 재고 증가 대책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다른 작물 재배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소농 육성 재배기술 교육에서는 논 농업의 다양화를 위해 콩과 보리, 조사리와 같은 다른 작물 재배와 관련해 재배기술 개선 방안과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 증가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 폭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논콩을 비롯한 벼 대체 고소득 작물과 새로운 이모작 방식을 보급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조한 대기를 촉촉하게 해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10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다소 요란하게 내려서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틀 사이 10도가량 내려가겠는데요. 기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전 해상의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최대 2.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가 내리기 전에 선박을 묶어두는 등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7도, 충북과 경북 6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부터 제주도와 전남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